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네, 어느덧 6월입니다. 올해도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심한 불볕더위와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름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날씨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첫 사진은 이 바뀐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사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떤 사진인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하면 바닷가죠. 그렇죠. 역시 이 해변가 해수욕장 사진인데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없는데 네네. 참 빨리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네, 저 뒤에 보면은 상의를 탈의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어르신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난달 27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주말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5월 마지막 휴일이었던 이날 낮 최고 기온이 29.5도까지 오른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전국의 관광지와 유원지는 나들이객으로 북적였는데요. 이 조기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즐기면서 성큼 다가온 여름을 반겼고 등산객들은 짙어진 실록과 만개한 야생화를 보면서 가는 봄을 아쉬워했습니다. 네, 국내 최대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 네. 어제 개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 7개 공영 해수욕장 가운데 해운대, 송도, 송정 해수욕장은 어제부터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광안리와 다대포, 일광, 임랑 해수욕장은 이보다 한 달 늦은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명품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 호안 도로를 확장하고 해수욕장 주변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은 올여름 백사장에 파라솔 없는 구간을 조성해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해변 라디오, 북카페, 비치 시네마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미있는 걸 참 많이 준비했네요. 그렇습니다. 또 관광객이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해운대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열기구 체험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더 높을 거라고 하는데요. 예정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전국 해수욕장들도 개장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인데요. 네. 뭔가 많이 투척이 돼서 굉장히 더럽게 얼룩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묻은 건가요? 당사 벽면에 붙은 현수막인데 네. 지난달 28일 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최저임금 계약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계란을 민주당사에 던졌는데 이게 고스란히 묻어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40만 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10만 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몇 개가 좀 있었는데요. 네.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이 최저임금 계약을 저지하자 노동자를 무시하는 국회는 필요 없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경찰은 국회 앞 100m 지점에 안전 펜스를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국회 진출을 가로막았는데 이 국회 인근에 78개 중대를 배치했거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는 했는데 일부 참가자들이 이 경찰이 설치한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서 뜯어내는 그런 모습도 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 국회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지속적인 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한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개정안 결국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노동계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대화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의 모습인데 뭔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표정 굉장히 심각하네요. 예, 뭔가 성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이 재석 198명 의원 중 찬성 160명, 그리고 반대 24명, 기권이 14명이었습니다. 반대표 대다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 의원들이 연달아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결국 무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표정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만 네네. 그리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렇게 최저임금 삭감 반대라는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반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점점 이 두 당의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측이 있긴 있죠.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의당은 개혁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정도로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처음이죠. 볼 수가 있겠죠. 예. 일단 민주당은 노동계 거센 반발에 직면한 만큼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밝혔다면서 이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됐다. 이 최저임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이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은 여야 간의 무난 합의에 실패하며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다시 국회 관련 사진인데요. 네네. 국회가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관련된 기념식 사진인 것 같은데요? 떡이 보이죠 일단. 예. 네. 지난달 29일 국회 중앙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제70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이 축하 떡 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로 탄생한 대한민국 국회가 올해 개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개원 기념식을 열고 70돌 생일을 자축했습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5당 지도부는 한자리에 모여 70년 전 탄생한 재헌국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정 전 의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 정신을 지키려 합심했던 정치권의 헌신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주주의 기초는 여야의 협치에 있다. 이렇게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야 협치를 강조한 정 전 의장의 기념사에 겉으로는 화답을 하면서도 사실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그게 잘 실천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개원 70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회는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특히 야권을 겨냥해서 국회법이 명시한 의장단 선출마저 제 시간에 못해 초유의 국회 공백 사태는 물론이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상정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48년 광복의 환희와 혼돈 속에서 재헌국회가 세워진 이후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의 염원인 협치를 이루자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받기도 하지만 비하 그리고 폄하도 크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기념식은 축하의 자리라기보다 자성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되새기고 숙고하며 부디 20대 국회 후반기는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딸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머니까지 이렇게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대한항공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한 얼굴도 보이고요. 저도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면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광역수사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 증축 공사 관계자 그리고 2013년 자택 리모델링 작업자, 자신의 수행기사와 가사도우미,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 피해자 11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이사장과 딸인 대한항공 조연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 한진과 세 모녀가 5월 한 달에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앞서 익숙한 얼굴이 보인다라고 하셨던 게 여기 네. 저희 연합뉴스TV의 취재 기자가 보이거든요. 네네. 김수강 기자인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같이 붙었는데 어떤 질문을 했었나요, 이때? 네, 지금 혐의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각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질문을 또 정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조연아 전 부사장도 그렇고 조현민 전 전무도 그랬고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서 그렇죠, 유명하죠. 그렇죠. 똑같은 대답을 하고 들어가는 예. 걸로. 그래서 기자들이 이날 그 질문을 취합하면서 이 대답을 할까 안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았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똑같은 답변을 했지만 한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기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향가는 없었죠. 똑같은 내용 그리고 두 딸과 똑같은 방향을 응시하면서 지금 신경 한 똑같은 말씀만 말씀해 내용의 주시겠어요?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실망을 자아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이명희 이사장, 이날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죠. 저희가 관련 사진 한 장도 준비해봤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소 피곤한 수척해진 것 같은 표정의 이명희 이사장입니다. 귀갓길에 또 사진이 포착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15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날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그리고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비서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이사장, 상습 폭행 인정하냐? 심정이 어떠냐? 임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3차례 남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재소환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예.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속보가 나오는 걸 보고 저도 현장에서 알게 됐는데 예상이 안 됐던 출석이었나 봐요. 경찰에서 비공개로 소환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예. 하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10시까지 소환을 하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한 2시간 정도 빨리 이명희 이사장이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경찰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이 경찰은 이 재소환의 이유로 이명희 이사장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11명에 달해서 조사량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1차 소환 조사에서는 이명희 이사장이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사장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만큼 2차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주장을 다시 확인하고 1차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 조사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명희 이사장의 상습 폭행 혐의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범행 횟수와 함께 폭행의 상습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뭔가 굉장히 네. 가까이서 찍힌 사진인데요. 안경이고 뭔가를 네. 이렇게 아래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사되는 게 뭔가 있긴 한데 자세히 보이지는 예. 않는 모습이에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인쇄소 관계자가 6.1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인쇄소 관계자가 예. 투표용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투표용지를 찍은 게 아니라 이 관계자 눈을 찍은 거군요. 네, 지금 안경에 하얗게 뭔가 반사되는 것처럼 이쪽이 보이죠? 네. 이게 바로 투표용지로 추정이 됩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지난달 25일 완료된 만큼 이날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전국에서 일제히 인쇄에 들어간 겁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사망, 등록 무효가 돼도 오는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쇄용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관계자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오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경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전날까지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한 경우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본 7장에 한 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야 되니까요. 투표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투표용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건 또 투표를 할 때 도장 잘 찍으라고 꼭 투표하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데요. 이렇게 각을 잘 잡고 계시는 예. 모습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우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지요. 이날 열린 6.13 지방선거 우체국 집배원 홍보단 발대식에서 집배원분들이 이렇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투표 안내문 2,200만 통,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156만 통 등 4천만 통이 넘는 선거 우편물이 소통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3일까지를 선거 우편물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투표하면 무엇보다도 투표율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마의 60%를 넘을 것이냐 이것도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될 거냐 아니면 내 권리를 행사하는 소중한 날이 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건은 역시 역대 선거에서 평균보다 낮은 투표를 기록했던 20, 30대 청년층의 투표 참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56.8%에 그쳤습니다. 60대 그리고 70세 이상 50대가 평균을 넘겼는데 반면에 20대, 30대 투표율은
아주 저조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지방선거 외면이 계속되면서 투표율은 지난 23년 동안 60%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건 지방자치 부활이라는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진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68.4% 투표율을 기록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